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 기업들이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이미 지난주에 국내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 LG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블루칩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데가 이제 내부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기업인 것은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기도 한데,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이 수요일 날 펩시, 그 우리 코카콜라랑 이제 경쟁하는 펩시,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금요일에는 블랙록, 미국 전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JP모건, 시티뱅크,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이런 그 초대형 월가 금융사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실적을 발표할 때 우리가 네 가지를 꼭 챙겨보자, 체크 포인트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워낙 최근에 이제 보면 S&P 기준으로 주가가 이제 3,600까지 밀렸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어떤 기사에 나온 어떤 인용된 그 전문가의 그 미국 사람 그 전문가 의견을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그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이번 3분기 실적이 그 별로 좋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지만, 이미 그러한 사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건 이미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그 얘기를 던져봤고, 실제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분석을 하는 과정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뭐 엑셀 모델을 만들든 손으로 계산을 하든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아는 펀디멘털, 그러니까 3분기 실적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현재 주가에 녹아 있느냐, 반영돼 있냐를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주식 투자는 과학, 사이언스가 아니고 예술, 아트에 가깝다고 이제 월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요 점이 항상 어렵고, 노련함 아니면 그다음 현명함이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오고, 진짜 투자를 잘하는 사람하고 보통 투자가들, 일반 투자가들과 차이는 이러한 그 펀디멘털이 얼마만큼 주가에 녹아 있느냐를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 거기서 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골드만에서 이번 주말에 나온 자료를 조금 많이 제가 인용을 할 텐데, 그 현재 월가의 3분기 컨센서스는 이제 어떠냐. 그래서 먼저 그 전에 1분기랑 2분기,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의 기업이익은 여기 막대 그래프 위에서 보시다시피 1분기에는 기업이익이 12% 성장, 2분기에는 9% 성장, 그러니까 상반기 전체로 한 1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실제 원래 예상은 한 5% 정도밖에 성장을 못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어닝스가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기업들이, 특히 S&P 500에 해당되는 기업은 대표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력, 고객들한테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가격을 많이 올리고, 그 결과 마진,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 근데 지금 이제 3분기 들면서 특히 이제 그 실적이 많이 둔화가 되는데, 아직 감익은 안 하고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데, 3분기는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3월달 대비 매출은 한 13% 증가하고,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지금 평균 가격이 기업들이 뭐 한 5에서 10%씩은 많이 올립니다. 그 이상도 올리고, 그래서 물량은 안 늘어도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이 이루어지고, 그 대신 마진 프레셔가 지금 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은 단지 3%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이 2분기 때 사상 최고의 마진이었다가 한 12%로 지금 이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석유 같은 기름, 가솔린, 뭐 가스를 파는 에너지 회사들, 뭐 쉐브론이나
그 이런 모빌 이런 회사들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 시장 전체로는 실제 EPS가 감익을 하고 3% 정도. 왜냐하면 에너지가 한 100% 이익이 그 3분기에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진은 더 위축이 돼서 한 11%대로 급격하게 둔화가 된다. 그래서 실제 어느 업종이 지금 많이 마진이 축소가 되냐면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IT, 첨단 기술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여기에는 알파벳, 메타, 스냅,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 업종이 특히 IT 부분이 한 25에서 23%로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그러니까 마진이,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좀 더 위축이 돼서 16에서 14%로 마진이 스퀴즈가 되는데, 내년에는 증가율이 기업이익 증가율이 높게 나올 걸로 보는데 금년 4분기도 어느 정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너무 조금 낙관적인 게 아닌가,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경계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론인 4가지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지금 미국 달러가 너무 초강세죠. 특히 이제 3분기만 해도 주요 통화 대비 작년 대비 뭐 한 10몇 프로 지금 달러가 강세여서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IT 기업, 특히 빅테크들,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들, 뭐 P&G나 이런 그 컨슈머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입을 텐데, 미국 그 대표적인 그 500대 기업 기준으로는 해외 매출 비중이 30%.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IT 업종들은 뭐 애플 같은 데도 그렇고 알파벳, 뭐 아마존, 그다음에 뭐 메타 이런 데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IT 업종은 해외 매출 비중이 60%. 그래서 상당히 타격을 입을 텐데 기업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constant currency basis,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기 전에 현지 통화로 얼마만큼 매출이 증가를 했느냐.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의 진짜 실력이거든요. 가령 어떤 한 기업이 한국에서 1년에 1,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면 원달러가 1,100일 때는 그게 달러로 환산하면 1억 달러가 되죠. 근데 지금같이 원달러가 1,400이면 1,100억 원의 외출액이 US 달러로 환산하면 7,80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현지 통화 기준으로 우리가 매출이 얼마 증가한 것을 강조할 것이고, 대부분의 기업은 달러 기준, 그다음에 기본적인 미국의 이제 매출 집계하는 방식과 현지 통화 기준 두 가지를 발표를 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지금 수요가 짱짱하냐, 마진이 유지되느냐 문제인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고비용 그 구조로 지금 들어가니까 원재료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물류 비용도 올랐는데, 물론 이제 원재료비 같은 건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비용 구조를 고객한테 얼마만큼 3분기에도 전가를 했느냐, 그런 부분이 되게 관심일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리테일, 소비자 유통업체 기준으로 최근에 재고 문제가 많이 나오고, 뭐 타겟 같은 데는 뭐 재고 문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 20몇 프로 하루 만에 폭락하기도 했죠. 그래서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재고가 좀 많은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런 대응책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경영진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는데, 내년 2023년의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로 줄 것인지, 이제 그것이 되게 초미의 관심사이다. 근데 국내 기업도 요 4가지 질문은 거의 뭐 공이 같을 텐데, 첫 번째만 거꾸로 달러는 강하고 원화는 약세니까 우리나라 수출업체들, 특히 현대차 같은데 뭐 삼성전자도 그렇겠지만 이러한 수출업체들이 환차익을 앉아서 많이 누릴 텐데, 원화 약세로 인한 일시적인 수익 개선의 효과, 매출액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이익률, 마진 얼마만큼 도움이 됐느냐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고, 실제 환율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시장은 그렇게 국내 수출업체 3분기 실적이 좋아도 환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뭐냐 하면, 금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작년 말 올해 연초 100으로 해서 분기 이익이 얼마만큼 상향 조정이 됐다, 하향 조정이 됐냐,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실제
가장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주목을 권하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빨간 박스로 제가 표시한 3분기 3Q 2022년 X에너지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3분기 기업 이익 EPS인데 금년 초 대비 거의 한 10% 하향 조정이 된 것이, 그러니까 실제 S&P 500 기업 중에 10% 이상이 그 프리워닝을 했어요. 보통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면 그것을 실적 발표하는 날 그냥 오픈하지 않고 그 전에 미리 투자가들이 적응을 하도록 사전에 워닝을 하는데, 페덱스 같은 데가 얼마 전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미 기대 수준이 많이 낮추어졌다. 그래서 이제 아마 기업들은 이번 실적을 발표할 때 4분기 및 내년 2023년 전망을 아주 낮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여전히 기업들은 그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연초보다도 한 10% 이상 기업들이 이익 전망치를 내리게 가이던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under promise, 약속을 좀 작게 하고 그것보다 낮아진 약속보다 작은 약속보다 좀 더 초과 달성을 하는 게 이제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꼼수 내지 그런 그 잔 기술인데, 그래서 항상 미국 기업들은 실제 분기 실적을 오픈을 하고 나면 상장 기업의 한 60%에서 70%가 포지티브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닭과 달걀이 무엇이냐의 문제이기도 한데, 기대 수준이 워낙 내려와서 실제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아도 워낙 기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좋을 것 같아서 주가가 어느 정도 10월에 우리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집중되어 있는 10월에 괜찮을 것이라는 그러한 조금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고 저는 이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전체로 보면 골드만의 이제 톱단 전략가가 보는 금년의 EPS가 한 8% 성장. 이건 뭐 제가 보기엔 무난한 것 같아요. 상반기에 뭐 기업이익이 한 10% 이상 증가를 했으니까 하반기에 안 좋아도 내년에 3% 증가는 이제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한다는 이제 가정인데, 실제 경기 침체가 혹독한 경기 침체 위축에 들어간다면 내년 기업 EPS가 한 10에서 15% 하향 조정이 되고, 그 결과 이제 S&P 지수가 3,100, 20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골드만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 주말에 이제 미 연준의 부의장인 브레이너드 그 여성 부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금리 인상의 효과가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경기가 여러 부문에 있어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경기가 위축이 되지 급격하게 경기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 들어서 그 S&P 지수가 한 2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 이제 왼쪽 그 빨간 박스에 보면 그 주가의 하락을 기업 EPS의 변화, 추정치가 상향됐거나 하향된 거와 그다음에 퍼가 변동된 거에 이제 둘로 이제 분리를 시켜서 어느 팩터가 요소가 더 많이 기여를 해서 S&P 주가가 한 25% 하락을 했냐는데, 실제 29%나 되는 부분이 실제 그 퍼가 21배, 22배에서 지금 16배로 급격히 내려오면서, 그래서 금년의 주가 하락은 전적으로 퍼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퍼가 주가 밸류에이션이 내려오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향후 6개월, 12개월은 제 생각에는 기업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거가 주로 주가 조정, 최소한 앞으로 몇 달 좀 더 조정을 한다면 그런 것이 될 것이고, 그 이후로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당분간은 하여간 퍼가 내려오는 것은 15, 16배면 내려올 만큼 많이 내려왔고, 여기서부터는 기업이익이 주가를 좌우하는 그런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펩시, 블랙록, 그 다음에 월가의 초대형 은행, 다음 주에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골드만이 발표를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 금융사들이 실적 시즌을 발표를 하고 10월 28일까지 이제 거의 상장 회사의 한 70% 이상이 발표를 해서 10월 말이면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그 감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대표적인 기업의 실적 발표는 테슬라가 10월 19일, 애플이 10월 27일, 그 다음에 알파벳이 10월 25일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주주 관심 있는 투자가들은 이제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금융사들 월가의 뭐 JP 모건이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 모건 스탠리든 시티건 이런 초대형 금융기관은 이제 시중은행, 상업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기업한테도 해주고 금융기관한테 해주고 주정부 아니면 개인들한테 신용카드 비즈니스 있고 이런 은행 부분이 있고 증권사가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그 계층, 다양한 고객과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필이 되게 좋고 데이터도 훨씬 우리보다 많습니다. GDP를 집계하는 정부보다도 실제 은행들은 데이터가 많은데, 월가의 그 금융사의 CEO, 가령 우리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드, 월가의 황제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그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 경제 및 시장에 대한 그 판단,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떤 식의 커멘트가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 제이미 다이먼드는 마침 어제 CNBC와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내년 한 중순, 아마 이제 2분기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미국이 확연하게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그런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주가는 여기서부터 추가 하락이 상당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은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 미국은 6개월에서 9개월 후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그리고 저는 뭐 이 사실에 약간 놀랐는데 S&P 지수가 추가로 20% 정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한 3천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좀 비관적인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아직은 은행 부분이 비즈니스가 좋은데 소비자 대출도 좋고 신용카드 사용자도 좋고 아직 연체 조짐은 거의 모든 스펙트럼을 통틀어서도 거의 안 나타나는데, 보수적으로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들은 충당금을 쌌는데 JP 모건은 아마 한 14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는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3분기 충당금으로, 대선 충당금이죠. 그 부실 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융권 전체, 미국 금융권 전체로는 한 45억 달러, 한 6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충당금을 쌓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제 그런 전망을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 초에 발표되는 월가의 주요 은행들의 실적과 가이던스, 그 다음에 CEO의 코멘트를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